발의 상처는 아직까지 경환 씨를 괴롭게 합니다. 누워있을 때 잘 때 오른쪽으로 보다 누워있으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간지럽고 따가워요. 아휴. 귀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아들 전화로 가 이제 어머니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병원 가면 무슨 병원 화상 입어가지고 지금 병원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갔거든요. 이제 갔더니 이제 이미 이제 붕대로 다 이제 감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만 보였어요. 붕대로 다 감기고 눈만 보여. 아이고. 옆에서 어머니 죄송하다고.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떠올리기 힘든 기억입니다. 어머니를 도와 코인 노래방을 운영했던 경환 씨. 생일 축하합니다. 23번째 생일에도 일을 하고 있던 그를 위해 친구들이 축하 파티를 해줬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받게 된 한 통의 전화. 좀 우리가 뭐 계획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잠깐만 시간을 내라. 그래서 시간이 안 된다.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저를 찾으러 왔어요. 지인 박 씨의 성화에 건물 밖으로 나간 경환 씨. 바로 그때 박 씨와 그의 친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두건을 씌우고 양쪽 팔을 붙잡고 차에 태웠어요, 저를. 에? 아니 왜요? 아니 뭐야 저게? 자기는 이제 또 승마를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또 운동을 해서 힘 세다. 형은 절대 못 풀 거다. 답답하다고. 무서우니까 팔 좀 풀어달라고. 힘을 제가 주는 순간 더 세게 주고 양쪽에서. 얼굴에 두건이 씌워진 채 예씨가 모는 차에 태워졌습니다. 경환 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양옆에 앉아 팔짱을 꼈던 정 씨와 이 씨. 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경황이 없었어요. 어디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알면은 뭐 그 시간이라도 대충 알겠는데 아예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끔찍해요. 몸이 아기 때부터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장애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혼자 양반을 모시고 이게 자식 생활을 못해 앉아서 이렇게 류마티스 전신형 그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 손도 좁잖아요. 키에 비해서 손도 좁고 발도 좁고 힘을 못 쓰니까. 다 큰 성인 남자 2명을 제 힘으로 하시는 말도 안 돼. 30분가량 어둠 속을 달리던 차가 멈춘 건 안양천 옆길에 있는 공터. 경환 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네 사람은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당시 정 씨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에? 아니 의자 지금 팔을 묶고 이게 뭐 하는 짓이죠? 뭐예요? 아니 두건도 계속 씌운 상태예요. 아, 희시덕거리면서 는 다른 사람이랑 막 영상통화 하고 있었다고 하고 또 동영상을 찍으면서 같이 웃으면서 즐기고 있었고. 겁에 질린 경환 씨의 팔과 다리를 준비해온 의자에 묶은 후 주위에 휘발유까지 둘렀습니다. 에?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걸 가해자들은. 근데 그리고는 폭죽에 불을 붙였습니다. 가해자들은 나의 이 상황을 아나? 나 이대로 정말 생일날 죽는 건가? 절망적에게도 처음 도착한 병원엔 화상병동이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시간은 계속 지체됐습니다. 토를 하면서 차 안에서 또 진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제가 소리 지르면서 너무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 화상병동을 도착하곤 했는데도 직접 접수를 했어요. 제가 볼펜을 잡고 제가 스스로 응급실까지 그리고 치료를 받았어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을 텐데요. 바람막이랑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그게 뭐 다 녹아버릴 정도였으니까. 병원에서 하는데 엄마 발을 타고 있었어 그랬거든요. 발이 타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 양 발은 다 산도니까. 어휴. 몸의 약 40%에 달하는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경환 씨. 그중 절반인 약 20%는 피부층 전체가 손상된 3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부 이식 수술까지 해야 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죠. 수술실에서 비명 지르면서 고함 지르면서 울면서 이게 또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드레싱하는 과정, 치료하는 과정이. 그래서 이제 뭐 한 번은 부모님한테 제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치료도 하고 살아갈 바에는 나 그냥 그때 죽어버릴 걸 그랬어, 엄마. 미안해 하면서. 아, 제가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부모님한테. 경환 씨랑 가족들이 대체 무슨 죄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사고 후 한 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들어간 병원비만 무려 4천만 원. 아이고. 경환 씨가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에 매달릴 때 가해자 4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시기니까 재판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자꾸 미뤄지더라고요. 이제 얘는 꾸준히 병원 다니니까 병원비는 계속 늘어나지. 나는 이제 조급하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라는 거예요. 얘는 그 자리에 물어서 엄마 나는 얘네들 깜빡 보냈으면 좋겠어. 나는 얘네들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나는 이제 당장 또 내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되니 돈 원래 통수만 원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당장 경호비 써야 되는데 진짜 우리는 계좌 먹기로 합의하고 근데 얘한테는 합의 받다는 얘기도 안 하는 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4사람은 결국 실형을 피했습니다. 중과실치상 이거는 고의 사건이 아닌 과실 사고로 본 거네요. 불행한 사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충분히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가해자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가 참작됐습니다. 아, 당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인 이 씨를 제외하더라도 모두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나이였습니다. 미성년자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끝내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아이고. 약한 거 아닙니까? 그날의 사건은 그저 불행한 사고였던 걸까요? 원래 그 4명 친구들을 알던 사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 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코인 노래방이 자주 놀러 오는 애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면을 태그됐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인 노래방에 같이 놀러 오던. 그래도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한두 달도 안 됐어요. 너 포함해서. 겁에 질린 경환 씨를 보며 가해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저를 대하는 게 그냥 형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평상시에 저 치는 장난들이 친구들만도 못하게 저 대해서 장난치는 것도 좀 과하게. 아 저게 장난이 아니죠. 그냥 괴롭히는 거잖아요. 저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인데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두 철저하게 준비해뒀던 그들이 과연 경환 씨에게 불씨가 옮겨붙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내용들을 감안할 때 얼마든지 불이 붙을 가능성을 고려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지점들이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식의 행위를 계획했다는 건 피해자를 자기들이랑 동등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죽을 터뜨리고 불을 질러서 그 사람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촬영하는 거잖아요. 이들의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우리에겐 3년 전 사건이지만 이 사람의 뇌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 불에 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가해자들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쉽지 않았는데요.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러던 중 유일하게 박 씨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실화탐사대 남민지 PD라고 하는데요. 민사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시는 상황인 거예요? 네네, 지금 나머지 3명이 연락이 안 되고 피해자한테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재판 출석 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진행하고 있고요. 피해자한테 사과도 정말 많이 했는데 상황이 좀 이렇게 올라간 게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네요.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이 있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좀 사건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씨는 제작진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상흉터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이 부담되지만 아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려고 한답니다.
밖에서 들려요, 다 고함 소리가. 못 보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레이저 치료할 때는 눈 뻘겋게 나오죠. 레이저 치료가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네. 지난해 8월 두 사람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아휴. 폭우로 코인 노래방이 침수되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치료비에 생계까지 엄마 유경 씨는 마냥 주저앉아 신세 한탄만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하는 거 다 계속 꾸준하게 평생 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흉터 치료, 재활 치료, 정신과 약 먹으면서 또 화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약이 또 그 치료비가 쉽지가 않아요. 비급여가 많기 때문에. 부분 부분에도 한번 병원 갔다 오면 70, 80만 원이에요. 입원하지 않아도. 화상약도 비싸잖아요. 하나 사면 2, 3일이면 끝나버리니까 전체 달라주니까. 쉬는 날 없이 밤낮으로 일에만 매달려야 했던 유경 씨. 오랜만에 두 사람이 함께할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도 항상 올리브 있는 네. 게뭐 통증이 있어서 더 심해요? 내려놓으면? 발로 피가 쏠리면은 발이 따갑고 간지럽고. 참 힘들다. 아유. 압박붕대를 해도 그런 거죠. 네. 지금 아빠분들 안 했으니까 더 할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진짜 실체다 이게. 비록 마주볼 수는 없지만 나란히 앉아 밥을 먹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김치찌개, 계란 프라이네요. 어머님 사랑이 담긴 최고의 식사입니다. 그래도 두 분이 함께 있으면 행복해 보여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사실 경원 씨에겐 아직 닦지도 않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가장 불편한 게 배고파도 간단한 라면이라든가 뭐 계란후라이라든가 그런 거 혼자서 해먹을 수 있었는데 불 가스렌지 켜는 것만 봤는데 아우 그냥 무서워요 그냥. 이 커튼은 암막 커튼이잖아요. 네. 이거는 왜 낮인데도 치고 있어갖고. 난 햇빛이 쐬면은 좀 따갑고 간지럽고 또 색깔이 탁색돼가지고 검게 변해가지고 불빛은 조심하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잔다거나. 네, 불 다 끄고 그냥 맨날 누워있고 집 밖을 잘 안 나가게 돼요. 핸드폰 하거나. 네. 가벼운 운동이나 조깅이라도 공원 같은 데 가서 가볍게 걷는 거 집에서 요리도 좀 해먹고 가족들한테 요리도 해주고 싶고 소소하게 천천히. 경원 씨의 마음엔 언제 다시 새살이 돋아날 수 있을까요? 가해자들 모두의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 꼭 받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날 그곳에 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7층에 있었는데 새벽 시각 동네 형을 따라간 곳은 한 모텔. 여기 맞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친구를 불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여기 막 하루에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윤혁이 뭐 작업해야 되니까 저보고 물티슈를 사오래요. 저한테 자꾸 욕하면서 선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오네요. 공포와 고통에 휩싸였던 악몽 같은 시간, 그 결과는 더 끔찍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막 다그쳤어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빠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니, 다 저게 한 거예요. 뭐예요, 누구한테 그랬더니 형한테.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인신을 당했다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죠. 가슴이 아프죠. 하늘을 보면 하늘이에요, 하늘. 그냥 말하면 들어야 되는. 다 그래요. 이 동네 사는 애들한테 걔는
제일 무서운 형. 무서운 형? 제일 무서운 아이. 제일 겁없는 아이. 그런데 그 형이 문신을 새긴 건 정연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다고요, 학생이? 친구 민준이도 지난해 10월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자기 집 앞으로 오라는데 왔는데 택시 타고 바로 갔어요. 그것도 그 모텔 가가지고 있었어요. 2천짜리가 했다는 게 진짜 이게 말이 되는지. 말이 안 되죠. 강압적으로 문신을 한 형은 입단속까지 시켰답니다. 저한테 무슨 있는 타투라는 타투샵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라고까지 애한테 시킨 거예요. 이 모든 것까지 애한테 다 세뇌를 시켜놓은 거예요. 나 본인한테 걸리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여기 타투 찌파 있거든요. 타투. 똑같이 거짓말을 시켰네요. 똑같네요. 전문 타투이스트가 보기엔 어떨까? 아이고야, 저 선을 뭐 지저분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렸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작업의 안전성을 알 수 있는데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처음 잡아보면서 저런 작업을 사람 몸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학생 아버지 오시나요? 예, 어디세요? 학생이 문신한 학생이요. 아, 저를 전화 통화 안 할래요. 끊으세요. 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화 통화 옳지 않아요. 확보하시고 하시고 원하시면 하세요. 동네형 이윤성과의 악연은 2년 전 중학교 1학년 때 시작됐습니다. 본인도 문신을 많이 했네요. 이사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무서워하고 못 받는 전화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문자가 왔어요. 어떤 애가 우리 아들한테 욕을 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전화 씹냐? 뒤질래? 문자를 보낸 거예요. 깜짝 놀랐죠. 돈 없다니까 갑자기 너 나 누군지 알지? 이러면서 자기한테 SNS 진출을 걸래요. 친구를 걸었더니 그 뒤로 계속 연락 왔어요. 얼마 있냐? 뭐 어디냐? 만약에 어디냐고 해서 놀고 있다면 불러가지고 동거하라고 잡아두거나 뭐 담배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고 다 하기 싫은데 거부를 못하죠. 거부하면 말이니까. 어디를 어떻게 때렸어요? 뺨도 때리고 그 형이 옛날에 태권도 선수였는데 발로도 차고 진짜 시험을 유도 기술에서 넘어뜨린 다음에 뺨 때리고 때릴 수 있으면 다 때려요. 이윤성의 괴롭힘은 1년 넘게 계속됐고 결국 학교 폭력으로 신고해 접촉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하루도 안 빼고 돈을 뺏어가요. 하루도 안 빼고. 단 하루도. 그래서 우리 애들 대답은 항상 그거죠. 네 형. 알았어요. 네 형. 학교 폭력 신고 이후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돈을 갈취해온 겁니다. 야, 돈 없다면 구해서 보내라 하고 그러네. 학교 이름은 왜 저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까? 그 형의 말은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부모님께 말할 용기도 내지 못했습니다. 약한 동네 후배? 괴롭히기 딱 좋은. 만나면 일단 몸을 약간 검사했어요. 1학년 때는. 돈 있는데 없다 하면 이제 나오면 다들 나오면 맞는 거라고 하면서 다 뒤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신발에도 속여두고 그랬어요.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메시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형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돈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계속하네요. 조폭 말투 같은데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옷이랑 가방이랑 옷 자기 춥다고 가져가거나 자기 하루만 쓴다고 가져간다거나 그렇게 하고 안. 전문가는 가해 학생의 갈취하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다짜고짜 5천 원 보내. 돈이 얼마 없습니다. 구해서 보낼게요. 10분 줄게.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갈취를 하거든요. 은행에서 채권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버튼 누르면 돈 나오는 기계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조직폭력배나 이런 어떤 채권자보다도 더 지독하다. 정말 중세시대 때의 왕과 노예 관계 같은 그런 관계가 지속되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괴롭힘에 강제 문신까지 학교폭력이란 올가미에 걸린 민준이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무기력증이 와서 작년에 하루 한 개 거의 학교를 안 갔고 그냥 학업이 중단되고 애가 그냥 우울하고 자기 인생이 약간 망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1학년 2학기 때 딱 걔 만난 그 시기가 딱 맞물리는 거죠. 그 이후로는 다 틀어진 거예요. 웃음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활발한 성격에 친구들도 따르고 학교에선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상장이 정말 많았네요. 공부도 잘하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반장도 했다고 해요. 리더십이 있고 학업도 우수하고 선생님들 칭찬이 가득하네요. 이런 아들이 변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 최악이래요.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현재 직장도 그만두고 아들 곁을 지키며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두려운 건 극도의 불안감입니다. 얘는 엄마나 뭐 선생님이나 선생님이고 뭐 누구고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고 그 형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해야 이거는 끝나는 거야 엄마.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을 했어요. 이윤성, 이름 석자는 동네에서 꽤나 유명합니다. 애들 돈 뜯고 막 담배 피고 때리고 있을까봐 무서워서 맨날 돌아간 적도 있고 아니면 무서워가지고 숨어 다닌 적도 있고. 그 형에게 눈도장이 찍히면 단톡방에 초대를 받고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명 넘은 애들 초대하고 저보다 어린 애들도 초대하고 5명인가 초대하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초대하고 나가고 또 걔네들은 또 초대하고 나가고 걔네들이 다 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형은 악마예요 악마. 진짜 와 그 형은 진짜 상상을 못해 상상. 피해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간은 새벽 3시. 애들끼리 공포에 셋이란 말이 있어요. 3시마다 그 형한테 연락이 와요. 새벽 3시마다 3시 30분 정도부터 몇 시까지 새벽에?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시간에 돈을 구하라는 게 말이 돼요? 잘 시간이나 메시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났을 때 또 맞을 수가 있어서 답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힘드네요. 그래서 연락 올 때마다 심장 막 두근거리면서 진짜 터질 것 같이 막 무섭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랬는데 동네에서 무서운 형이라 불린다는 이윤상. 후배들을 자주 괴롭힌다는 장소를 탐문해봤는데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연락이 됐는데요.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입니다. 정말 잠깐이라도 안 될까요? 혹시 어디서 그걸 만나요? 편한 대로 내가 갈게요. 자신의 이야기를 증언해줄 친구들과 함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돈 뺏은 거 맞고 그리고 제가 걔네들한테 무서운 형인 것도 맞아요. 솔직히 인정하고 인정하는데 걔를 때리거나 모든 생각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까 맞았다고 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강제로 문신을 한 것도 아니랍니다. 둘 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어서요? 이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조사받고 나서 저한테 연락한 건데 자신이 강요한 게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죠? 본인이 해달라고 했다, 죄송하다 이런 내용. 그런 내용이네요. 이윤성의 주장이 사실일까? 계속 안 한다고 했는데 계속 그 문신 사진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페메는 그 메시지는 다 체크해봤는데 만나면 또 협박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고 말한 거예요. 강요했어요. 해보라고 계속 강요하다가 제가 그날 끝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한다고 했었다고 하고 그 페메 내용도 그건 그냥 기분 맞추려고 그냥 그렇게 말한 건데 그걸 자꾸 약간 이용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윤성 측에서 강제로 문신을 한 게 아니라는 증거로 제시한 메시지들. 그런데 전문가들은 다른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가 원한다고 말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다 형이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유독 문신만 형에게 요구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상대방이 뭔가 해주겠다라는 말을 할 때까지 계속 이제 타진을 하는 거죠. 속된 표현은 밑밥을 뿌리고 그런 다음에 할게요라고 말을 하면 이제 네가 원해서 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어. 맞지?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교활한 수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도가니에서도 나왔었지만 폭력을 오래 당한 그 아동이 가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렇게 노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자발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입니다. 내가 비위를 맞추면 폭력이 그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가스라이팅이 반복이 되어지면 특히 우리 미성년 청소년들은 당연히 이런 행동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작업의 결과물을 봤을 때 이 친구가 위생 교육을 받고 위생을 지켰을 리는 만무합니다. 타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생이고요. 녹색병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감염관리 지침상으로는요. 물티슈 혹은 키친타월 같은 걸로 작업할 때 닦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멸균 거즈를 사용해야 하고요. 작업 시작부터 끝까지 멸균 상태를 유지하게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모텔 방에서 이루어졌던 문신 시술. 위생 개념은 전무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랬겠죠. 그
여기 살 구멍 생겼는데 피가 거기서 나오는 피가 거 저걸 있잖아요. 몰랐어. 그냥 닦아도 계속 나가. 그 물티슈로 닦아서 그러면? 아 휴지요. 여기 있는 휴지로? 바세린 같은 거만 발랐어요. 바르는 약간 로션 같은 걸로 하면서 계속 바르면서 했었어요. 그냥 두들겨 패서 멍이 생긴 것과 저는 동일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서운 형이 때릴 때 맞을 수밖에 없는 것과 무서운 형이 너 일로 와 하고 타투를 할 때 고통을 참으면서 그거를 견딜 수밖에 없었던 거 동일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친구가 타투이스트 지망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친구는 그냥 폭력배예요.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지난 5월 11일 학생들은 그동안의 피해 사실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길에서 우연히 이윤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 뭐예요? 감성하는데 갑자기 눈 마주치자마자 저희 쪽으로 바로 왔어요. 그러니까 밀려는 당눈 마주쳐가지고 그걸 시작했던 거. 형이 때릴까봐 친구들이 촬영을 했다고. 안 들려? 형이 이겨서? 일승하다가 마음에서 진술 제대로 하라고 형한테 전화하라고 해서 형이 화나면 너네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뉴스 인터뷰를 한 정현이 아버지에 대한 뒷이야기도 들렸다고 합니다. 일한 아이가 학교 끝나고 PC방을 갔는데 만났대요. 내 얘기를 하면서 야 걔는 법을 너무 몰라. 증거가 다 이렇게 있는데 아주 이번에 걔네 집 박살날 거야. 무고로 내가 다 우리 아버지가 다 할 거야. 하기로 했어. 변호사 다 선임했어. 중학생들에게 문신을 시술한 이윤성의 부모는 어떤 입장일까? 어렵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아이는 아니에요 사실. 범죄 행위니까 후대법 위반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강제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것까지 죄를 뒤집어 쓰는 거는. 아이들이 원해서 받은 문신인데 상대 부모는 합의금부터 요구했다는데요. 이 엄마가 문신을 한 걸 알고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문신 지우는 비용을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강제로 한 게 아니고 이거 원해서 해준 건데 왜 그거를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고 내가 왜 줘야 되냐. 저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딱 한 통화 하셨던? 네, 한 통화 했어요. 그런데 민준이 어머니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7개월 동안 전화번호도 알지도 못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화를 하면 다 뭐 전화하자마자 지금 아이가 이렇게 당했는데 돈을 뭐 얼마를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지 몰라도 그 돈을 받는다고 해서 이 상처가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단 한 번의 전화 통화, 대화 전체를 들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형 아버지 보시나요? 예, 어디세요? 네, 저 학생 엄마 되는 사람인데. 누구요? 요 인형 누군데 그 친구예요? 네, 학생이 문신한 학생이요. 저로 전화 통화 안 할래요. 끊으세요. 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화타가 오지 않아요. 확보하시고 하나씩 원하시면 하세요. 합의금 얘기 전혀 없는데요. 아니 전혀 없잖아요. 제부터 이것도 여기 기록에 있는데 또 본인이 해서 원한 거 봤더라고요. 카톡 사진 봤는데. 이윤성 측에서 억울하다며 제시한 증거 메시지. 본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들이 강제로 당했다고 입을 맞췄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메시지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합니다. 4월 6일 오후 1시 7분 바로 이곳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라는데요. 그 핸드폰 키라고 핸드폰 키고 자기가 쓰는 방법을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도 똑똑히 보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 계란실에서 증거를 만든다 하면서 폰에 자기 패배창을 들어가래요. 형이 불러주는 대로 다 받아 적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 적고 다 받아 적은 다음에 그냥 이제 친구 만들었으니까 이제 너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조작됐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현이 폰에 있는 메시지는 지우고 윤성이만 저걸 가지고 있었대. 증거로 쓰려고요. 지웠어요. 자기가 불량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게 된 게 아닐까. 찔리는 게 있으니까 지웠죠. 그런데 이윤성이 메시지를 조작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형이 돈 뺏다가
아닌 전 이 도안이 좋겠습니다. 이걸로 문신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낸 다음에 폰으로 잘 못 쓴 다음에 또 자기 폰으로 못 쓰고 폰 못 쓰고 1인 2역 한 거 제가 봐가지고.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일까? 부모님 매일 만났을 때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혹은 핸드폰에다가 받아 적으러 해가지고 그건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누가 그러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메이드 될 수 있는 증거들인 거죠. 조작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벌어지고 나서 둘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전히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하잖아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면 증거들이 오염되고 손상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이 사건은 그럴 가능성 너무 많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조금 더 엄히 사안을 바라보고 둘을 좀 분리하는 작업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난 3월 강제문신건으로 이윤성을 고소했지만 악연의 고리는 끊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이에요. 언제 또 그랬어? 5월 4일이라 나보고 갑자기 나오라는 거. 5월 4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도 또 돈 있냐 그러는 거야 그날도? 이 상황에도? 이 상황에도 돈 있냐고 돈 뺏어가는 게 정상이냐고요. 나 진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중학생 몸에 낙서처럼 새겨진 문신 깨끗하게 지울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사실. 완전 울퉁불퉁하잖아요. 안 만져보셨죠? 이 튀어나온 자국들이 있거든요. 바늘 찔러서 생긴 흉터예요, 쉽게 말하면.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바늘도 깊고 바늘이 깊으니까 흉도 지고 흉이 져 있으니까 지우기도 힘들고 이런 상태들. 그래서 대략 10번. 아유, 10번이나. 아프고 붓고 시술하고 나서 한 1, 2주 정도는 관리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3, 4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문신이 지우는 게 더 아프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열심히 받아야죠. 계속 다 지워질 때까지 받아야죠. 속상하죠. 왜냐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잘 지워질지 안 지워질지도 아직 솔직히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프죠. 지난 5월 19일 이윤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인하는 정도고 이제 판단은 저희 몫이고 저희가 이제 재조사가 필요 없으면 여기서 바로 서류를 검찰로 송치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만나기 싫어요. 연락 오는 건 얼마인지 거짓말 쳐주시니까 만나지 않으면 좋아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형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